겨울이 끝나고 봄 기온이 막 피어나는 시기였다. 남쪽 항구에는 대륙에서 실려온 비단과 향신료, 북방에서 내려온 말과 가죽이 쌓였고 한양으로 향하는 상단들의 발길은 그 어느 때보다 분주했다. 그러나 번영의 기운 속에서도 긴장감은 짙게 감돌았다. 수월이 이끄는 수월 상단은 빠르게 세력을 넓히고 있었다. 정직한 거래와 치밀한 배분, 그리고 그녀 특유의 날카로운 판단력이 상인들 사이에선 벌써 입소문이 나면서 다른 상단들이 장악하고 있던 시장의 일부가 조금씩 수월 상단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세상은 누군가의 성장에 기꺼이 박수를 주지 않는다. 특히나 화륜 상단은 수십 년 동안 남부 항구와 육로 교역을 장악해온 대형 상단인지라 수월 상단의 확장을 눈엣가시로 여겼다. 화륜 상단은 인맥과 권력, 군사력에 가까운 사병까지 보유하고 있었으니 어린 수월이 일으킨 신흥 상단쯤은 한 번의 충돌로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 문제는 곧 표면으로 드러났다. 수월 상단의 마차 행렬이 항구로 들어서던 날, 평소와 다름없이 항구는 떠들썩했다. 하지만 화륜 상단이 고용한 용병들이 길목을 막고 행패를 부리기 시작하면서 항구 분위기는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다. 사소한 시비로 시작된 충돌은 곧 창고 사용권과 세금 징수권을 두고 벌어진 상권 다툼으로 번졌다. 사람들은 이를 두고 상단 전쟁이라 불렀다. 갈등이 깊어지자 관아는 눈을 감았다. 세금을 많이 바치는 쪽이 관청의 귀에 더 달콤한 속삭임을 들려주었기 때문이다. 결국 문제 해결은 상단주들 스스로의 몫으로 넘어갔다. 수월 주인, 오늘 저녁 자리를 함께하지 않겠소? 상단주들이 모여 앉아 이 문제를 풀어야 할 것이니 중립을 자처하는 장강 상단의 대표가 보낸 초대장이 수월의 손에 들어왔다. 그날 밤 기생집의 휘황한 등불 아래로 각지의 상단주들이 모였다. 술상 위에는 기생들의 노래와 춤이 가득했지만 실상은 흥청망청한 자리라기보다 전쟁을 앞둔 회의장에 가까웠다. 수월은 남장 차림으로 자리에 앉았다. 단정한 매무새와 곧은 자세, 날카로운 눈빛이 있었으나 아직 어려 보이는 얼굴은 몇몇 이들의 비웃음을 샀다. 허허, 이 아이가 바로 수월 상단의 주인이라던가. 오줌도 가리지 못할 소년이 어찌 수백 수천을 거느린단 말인가. 상단이란 게 애들 장난이던가. 몇몇 상단주는 대놓고 수월을 소년도 모자라 아이 취급했다. 술에 취한 듯 큰 소리로 희롱을 던지는 자도 있었다. 얼굴이 저리 곱구려. 상단주 자리가 지겹거든 여기 기방에 앉아도 되겠네. 자리에는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번졌다. 그러나 수월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오히려 잔을 들어 술을 천천히 입술에 가져갔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상단이란 나이를 먹은 순서대로 굴러가는 수레가 아닙니다. 수월의 목소리는 차갑고도 단호했다. 더 많은 것을 실어 나를 힘, 더 멀리 도달하는 안목, 그리고 끝내 살아남는 결단이 필요할 뿐이지요. 저를 어린아이로 본다면 그 판단은 곧 여러분의 상단을 무너뜨리게 될 것입니다. 순간 술자리는 고요해졌다. 기생들이 장구를 치던 손마저 멎었다. 몇몇은 피식 웃으며 어린 것이 제법이군 하고 속으로 중얼거렸으나 다른 이들은 차마 대놓고 말대꾸는 하지 못했다. 수월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고 그것은 허세가 아니라 수많은 거래와 위기 속에서 다져진 진실된 결의였다. 술자리는 형식적인 웃음으로 끝났지만 수월은 그 자리에서 이미 감을 잡았다. 화륜 상단은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원하는 건 합의가 아니라 수월 상단의 몰락이다. 반드시 목적을 이루리라 수월은 다짐했다. 이틀 뒤 남부 항구의 새벽은 유난히 붉었다. 수월 상단의 마차 행렬이 창고에 도착하자 갑자기 사방에서 불화살이 날아들었다. 순식간에 지붕이 타올랐고 쌓아둔 면포와 곡식이 불길에 휩싸였다.
화륜상단이다. 무기를 들어라. 호위 무사들의 고함과 함께 칼날이 부딪히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항구는 곧 전쟁터로 변했고 상단 길이의 다툼이라기엔 지나치게 치열했다. 이는 단순히 시비가 아니라 철저히 준비된 기습 공격이었고 끝을 보겠다는 심산이었다. 수월은 황급히 상황을 지휘했다. 불길을 먼저 끄고 마차를 항구 밖으로 빼라. 창고는 버려도 사람은 잃지 마라. 그러나 수적으로 불리한 수월 상단은 점차 밀려났다. 혼란한 틈에 몇몇 무사가 수월이 있는 쪽으로 돌진해왔다. 어린 주인을 붙잡아 인질로 삼으려는 수였다. 그들의 칼날이 번뜩이며 수월을 향했다. 그녀는 몸을 날려 피했으나 팔목이 스치며 피가 튀었다. 주변을 지키던 호위 하나가 막아섰지만 이미 중상을 입은 채 제대로 버티지 못했다. 상단 줄을 잡아라. 그 순간이었다. 항구 입구에서 낯선 무사 하나가 불길을 뚫고 뛰어들었다. 낡은 옷자락, 그러나 매서운 눈빛과 다듬어진 검술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다. 그는 순식간에 적 무사 둘의 목덜미를 베어내고 돌진하던 놈의 손목을 날려버렸다. 수월의 눈이 커졌다. 여명. 소년의 얼굴은 더 이상 소년이 아니었다. 백정촌에서 떠나간 지 수년, 험한 세월을 온몸으로 겪은 듯 거칠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변하지 않았다. 여명이 소리쳤다. 뒤로 물러서시오. 목소리엔 거칠지만 단단한 울림이 있었다. 여명은 마치 폭풍처럼 적들을 베어냈다. 백정촌에서 닦은 몸과 이후 떠돌며 익힌 무술이 결합된 움직임은 날카로우면서도 흐트러짐이 없었다. 그러나 숫자는 여전히 많았다. 화륜상단은 무사와 용병을 수십 명이나 풀어놓았고 여명 혼자서는 오래 버티기 어려웠다. 수월은 피투성이의 팔을 움켜쥔 채 그를 바라보았다. 수많은 인파 속에서, 수많은 무기와 불길 속에서 오직 그만이 자신을 향해 뚫고 들어왔다. 그 순간 어린 시절 백정촌의 눈길 아래서 자신을 감싸주던 기억이 되살아났다. 항구는 곧 피와 불길로 뒤섞였다. 화륜상단의 무사들은 파죽지세로 몰려왔으나 여명의 검끝은 번번이 그들의 기세를 꺾었다. 그는 백정촌에서 단련한 강인한 몸과 떠돌이로 살아남으며 체득한 야전 감각을 결합시켜 적들의 빈틈을 파고들었다. 그러나 혼자서는 역시 버거웠다. 적들의 숫자는 끝이 없었고 수월의 호위들은 대부분 중상을 입거나 흩어져 있었다. 그 순간 수월이 목소리를 높였다. 수월의 상인들이여, 지켜야 할 것은 금전이 아니다. 이 항구와 우리의 이름이다. 그 외침은 불길 속에서 울려 퍼졌다. 뿔뿔이 흩어지던 상단의 사내들이 다시금 창과 칼을 움켜쥐었다. 여명은 그 사이에서 단단한 방패처럼 수월 앞을 지켰다. 적 무사 하나가 여명의 옆구리를 파고들어 칼날을 그었다. 짧은 비명이 새어나왔지만 그는 몸을 틀어 수월을 향한 마지막 일격을 막아냈다. 피가 허리춤을 적셨으나 그의 눈빛은 조금도 흐려지지 않았다. 쓰러지지 마시오. 수월의 외침에 여명은 짧게 웃었다. 어차피 아직은 쓰러질 때가 아니오. 수월 상단의 상인들과 남은 무사들이 결집하자 균형이 조금씩 기울었다. 불길은 여전히 치솟았지만 더는 적들에게 주도권을 내주지 않았다. 결국 화륜상단의 무사들은 퇴각을 시작했다. 한 차례 전투가 끝난 뒤 항구에는 불탄 창고와 시체, 그리고 신음하는 부상자들로 넘쳐났다. 수월은 피투성이의 팔을 움켜쥔 채 여명 곁에 다가갔다. 그는 옆구리를 감싼 채 벽에 기대어 있었다. 수월은 한순간 망설였다. 다시는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결국 너에게는 손을 내밀고 싶구나. 수월은 곧 단호히 입을 열었다. 나를 지켜줄 자가 필요하다. 단순한 무사가 아니라 목숨을 걸고 함께 걸을 자. 네가 그 자리에 서겠느냐?